옛날 주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조세 중에 정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영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물정자 모양이 그려져 있죠. 그 가운데 주나라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제후국이 있어서 주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9분의 1입니다. 세금을 대신해서 공동경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. 위표에서 각 제후국 역시 우물정자 모양이 내부적으로 그려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이 조세법은 지금의 부가가치세의 효시라는 의견이 다수인 걸 감안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선생도 정전제를 조세제도의 기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정전제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.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의 신분제와 관료들의 부패가 그 원인이 되겠죠. 특히 조선 후기에는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. 저는 이 시기를 1800년 정조가 승하한 해를 기준으로 조선의 폐망까지 약 100년간 가장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조선 후기에는 자신의 땅은 없고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우리는 그들을 소작농이라 부릅니다. 이 소작농은 땅을 빌린 대가로 매년 수확량의 몇 퍼센트 혹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 수량으로 지주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의 가뭄이나 홍수 혹은 병충해가 심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지주에게 줄 도지세 즉 토지 사용료는커녕 소작농들 자체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된다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. 왜냐 처음부터 합의된 내용을 따르지 못한 책임과 지주의 입장에서는 주위에 널린 게 소작농들이니까 언제든지 갑의 위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. 다만 이때 고약한 지주들은 갑질을 일삼았는데 강제 수탈이나 고리대금업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. 농민 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은 그런 식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는데 열심히 하라. 저는 이 표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. 아주 고약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하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생각을 바꾸거나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노력하라 게으름만 탓합니다. 참 답이 없는 표현입니다. 저는 열심히 하라는 말은 지주계급 혹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가 봅니다. 이 말이 꼭 강요처럼 들립니다. 그렇다면 열심히 하면 과연 잘 사는가, 행복한가 질문을 한다면 결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. 우리 주위에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청소하시는 분들과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대리 기사들도 새벽 첫 차를 탄다고 합니다. 이분들을 살펴본다면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. 자신의 상황에서 억지로 견디는 사람들, 이 표현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. 이쯤에서 저는 열심히 보다는 잘해라 이런 표현이 어떨까 합니다.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. 오로지 게으름만 탓하는 표현보다는 한 번은 생각하게 만드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잘 하려는 생각, 변화를 감지하고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계발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버릇처럼 열심히 해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도 아차합니다. 저 또한 유전된 표현을 남발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알고 있었으면서 습관에 치우쳐서 혹은 갑질을 하고픈 본성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. 열심히보다는 잘해라. 이 표현이 조금은 정겹고 거부감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